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월 16일 목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 이후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3전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이재명 대표의 경우 여태까지 기업 가치 제고,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대선 시나리오에 걸맞는 3전의 정확한 방향성,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의 정확한 매매 전략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설정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확률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정책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최근 나온 기사 내용 한번 볼게요. PBR 0.3배 경영권을 내놔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회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3배라고요. 그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해야 된다. 자, PBR이 뭐예요? 현재가가 5만 원인데 기업이 강제 청산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을 PBR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삼전의 PBR을 0.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현 위치에서 삼전이 강제 청산을 당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PBR이 0.3이기 때문에 15만 원 가량이 되는 겁니다. 즉, PBR이 1 이하면 현저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주가의 가치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 PBR이 1 이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다른 시장에 비해 한국 시장 내에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즉, 삼전과 애플을 한번 비교해봐도 애플의 경우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삼전과 애플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2배가량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의 경우 모든 주식수를 전부 다 더한 값인 시가총액의 경우 애플의 시가총액은 4천조가 넘는데 우리 삼전의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400조 가량밖에 되지 않아요. 즉, 회사의 가치에 비해 현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 바로 디스카운트, 저평가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바로 PBR이 낮은 기업들은 강제 청산 혹은 적대적 M&A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이러한 법을 입법시키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이에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사 토론회에서 심팩 CFO에게 회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데도 시장이 과도하게 평화적이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000원짜리인데 300원밖에 안 한다면 경영권을 사야 한다. 그게 경쟁을 촉발해 주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전세금만 빼고 모든 재산을 이 시장에서 날렸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뭐겠어요? 지주사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키움증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키움증권 시가총액이 3조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분기마다 5천억가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키움증권 지분의 50%를 다우기술이라는 회사가 들고 있습니다. 다우기술의 시가총액은 대략 8천억가량이고 영업이익은 200억가량 나와요. 근데 또 여기서 다우기술의 지분 50%를 다우데이터라는 회사가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4천억도 안 되고 영업이익은 분기마다 70억도 못 내고 있어요. 자, 근데 다우데이터의 실적은 어떻게 잡히죠? 연결 실적. 키움증권의 실적이 다우기술로 잡히고 다우기술의 실적이 다우데이터로 같이 잡히기 때문에 다우데이터의 연결 실적을 한번 보시면 분기마다 6천억에서 1조가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지주사를 통해 기업의 실적이 연결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지주사인 회사들은 적절한 기업 가치를 제고받지 못하고 이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가 1이라고 한다면 0.3 이하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작년 전반기에 이 밸류업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이 정책의 경우엔 단순히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공시를 기재해라,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평가된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기엔 정말 약한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삼전의 경우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이 밸류업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확보되면 그동안 툼의 흐름을 지속했던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며 정고점까지 충분히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우리 한국 시장의 경우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 시장의 경우엔 실적이 뒷받침되고 시장 자체가 10년간 우상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하락폭은 제한되며 반등 흐름이 이어지지만 우리 한국 시장의 경우엔 재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단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삼성과 같이 대형주의 경우에도 만약 환율이 치솟으면 어떻게 돼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던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한 번에 빠져나가며 고점 자리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상승 흐름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 점 또한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주의 경우엔 추세가 한번 잡히면 이 추세에 따라 시세가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이 박스권 하단 구간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 여태까지의 돌파 흐름에 이끌었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고 환율이 치솟으니 어떻게 됐어요? 3전의 물량을 50%가량 들고 있던 외인들의 투매 흐름이 이어지며 현 위치까지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인 5만원 구간까지의 낙폭 흐름이 이어진 모습이에요. 자, 이 5만원 구간은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5만원 구간은 심리적인 라운드픽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운드픽의 자리가 뭐겠어요?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예요. 3전의 호가창을 한번 보시면 지금은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5만원을 이탈할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되죠? 50원 단위로 거래하는 단위가 바뀝니다. 즉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가 이 라운드픽의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한국 시장에서 이 라운드픽의 자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위치에서는 지지 역할을 하며 시세의 반등 흐름을 연출시키지만 시세가 과하게 올라간 자리에선 저항 역할을 하며 시세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킵니다. 즉 3전의 경우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져도 5만원 구간에서는 지지 흐름을 보이며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지난 2021년 신고가 흐름 뒤에 강한 폭락 흐름이 이어졌을 때도 어디에서 지지 흐름을 보이며 반등 흐름이 나왔어요? 바로 이 5만원 구간, 심리적인 라운드픽의 자리,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이 라운드픽의 자리, 심리적인 지지 라인에서 정고점 부분까지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반등 흐름이 나온 자리 또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렸지만 대형주의 경우엔 추세가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흐름이 잡히기 시작하면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즉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이 라운드픽의 자리는 우리가 저점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전의 경우 현 위치, 현 라운드픽의 자리 이 5만원 구간이 우리는 저점, 즉 저평가 구간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현 위치에서의 주가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해서 무조건 올라오는 게 아닌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 우선 환율이 잡혀야 되고 그 다음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돌아와줘야 되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미국 시장에 비해 주가의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우리 시장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공략하기엔 불리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저점 대비해서 이익률이 크게 벌어진 자리에선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고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구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라운드픽의 자리의 지지 구간까지 시세가 내려왔을 땐 매수 타점을 잡는 이런 식의 유연한 관점 보다 짧은 매매를 가져감으로써 아무리 대형주라 하더라도 스윙의 관점으로 접근하며 여러 번 저점과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며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의 지수만 보더라도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10년째 박스권 내에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렇다 할 장기적인 우상향 시세가 나온 적이 없는데 보통 추세가 잡히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되는 대형주들의 경우에도 현재 10년째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다. 즉 3전의 경우에도 지난 2019년 자리까지 폭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의 강한 저항 매물벽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 여부가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며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넘어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려면 정말 여러 가지 요소, 첫 번째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확보돼야 되고 환율이 잡혀야 되며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이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변수가 모두 잡혀야만 우리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겠어요? 현 과대 낙폭 위치, 최근 환율이 1,500원 부근까지 근접하며 외인들의 투매가 3개월가량 이어지면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5만원 구간, 심리적인 라운드 픽의 자리, 과매도 구간, 저평가 구간에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관점, 지난 고점 위치에서 재매를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재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시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치솟고 있는 환율이 잡히면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일정 기간 시세가 횡보한 이후 강력한 턴어라운드 흐름과 함께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도달하는 상승 추세가 나올 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할 수 있죠? 저점 대비 이격률이 크게 벌어진 자리, 저항을 맞는 자리, 그리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세력들의 투매 흐름이 나오는 이 9만원 부근에서 10만원 부근 자리에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무조건 계속해서 보유해서 저항 부근에서 나타나는 하락 파동을 정통으로 맞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는 자리에선 매수의 관점을, 저항을 받는 자리에선 매도의 관점을, 즉 시장 자체가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여러 번 차익 실현하며 스윙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 헤지펀드를 25년간 돌렸던 저의 매매 전략입니다. 그러니 현 위치, 현 과대 낙폭 자리, 과매도 구간, 저평가 구간에서는 절대 매도하거나 손절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난 고점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비중 추가를 진행함으로써 고점에 물려있는 평단가를 현 저점 구간에서 최대한 낮춰두시고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며 강력한 턴어라운드 흐름이 이 박스권 상승 구간까지 나와줬을 때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5894-2955번으로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현 저평가 구간,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수 타이밍,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다시 한번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앞으로 이어지면 이 상승 국면 흐름의 최상단 구간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 타이밍까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난 7월 9일 3전 최고가 88,0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한 전략 매도 신호 확실하게 문자로 보내드렸던 만큼 삼성전자 현 위치 크게 물려있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서 저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문자로 이렇게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010-5894-2955번으로 숫자 1번 혹은 삼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전부 무료로 그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이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삼전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